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 정책 토론을 맡은 송종훈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를 위한 도민 공론화 연구 영역을 통한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민들은 도민 공론화 과정과 정치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제주와 미래 정책 토론에서는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제주형 행정체제 방향성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주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과 여론조사와 도민공청회에서 나온 도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송재호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그 당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출범하게 됐는지 양 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가 출범됐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추진됐는데, 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의 성공적 추진과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선도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범을 했죠. 그리고 그 지방분권 특례에는 세 가지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범적 지방분권, 그 다음에 지방분권의 특례적 내용, 그 다음에 자치역량 강화. 그 자치역량 강화 부분 중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 기초자치단체 폐지였고요. 그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대한 논쟁이 많았고 도민투표를 통해서 폐지가 되긴 했지만 투표율이 36.7%, 그 다음에 36.7% 중에 찬성률이 57%,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재주군과 서귀포 시민들은 반대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대한 그 도민들의 논쟁은 이미 거기서부터 싹두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행정시 제재 개편해야 된다는 공약 내용들이 등장했고, 그래서 2012년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도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중앙정부가 수용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차선책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만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또 더 복잡하다, 법기술적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더 많다. 그래서 거부된 상태에서 오늘날까지 이루었고, 오영훈 지사가 다시 한번 강력한 추진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불을 붙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송재 의원님, 그 전에도 이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은 아까 이제 양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다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이런 논의가 일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쨌든 양 원장이 이제 잘 설명을 했지만 국제자유도시라는 목표성을 가진 제주라는 배에 추진 엔진으로 특별자치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해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군을 폐지하자. 그래서 하나에도 사실 말하면 제주도와 읍면동으로 이루어지는 층안을 드러내고 그게 이제 혁신안이었어요. 그리고 점진안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시 지금처럼 유지하자 해서 사실 절대 다수의 도민이 아니라 어쨌든 이긴 거죠. 뭐 30.7% 정도 투표해서 50.5% 정도 찬성한 안으로 행정시만을 유지했는데 그 행정시 유지 체제가 이 거대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호의 엔진으로 맞느냐 하는 부분에는 그동안 계속 논쟁이 있었고 우리 도민사회에서 친숙한 거는 시장 직선제라는 이름이었죠. 그렇죠. 네, 그냥 시장이 도지사가 임명하고 뭐 이렇게 해서 허수아비 시장 저렇게 두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는 게 논쟁이 계속 있었고 어떤 지사든지 그게 김태환 지사 때 이제 그걸 했고 오구민 지사 때 와서도 우리 양 원장도 아마 그때 멤버였을 겁니다만 그런 도지사 밑에 그 TF팀을 만들어서 뭘 하자 해서 아마 결론도 내렸었고 그렇죠. 원희룡 지사도 와서 계속 특별법 개정안에 시장 직선제니 뭐 런닝메이트제니 계속 올라왔던 건 사실이고 오영훈 도지사 때 와서 비로소 17년 만에 이 부분에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이제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한 거라고 보고 이 오영훈 도정 전반기에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러닝메이트 제도 말씀하셔서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제 러닝메이트 제도가 있었다가 어느 순간
임명직으로 바뀌었어요. 네. 행정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지사 권한이 제왕적 권한을 가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도지사 권한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은 도지사 권한이 제왕적이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중앙부처가 제주도의 행정 엔진을 잘 가기 위해서 7개 부처의 권한을 특행기관 이항이라는 이름으로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국토부나 해수부나 소위 이런 부처의 7개 부처의 권한을 도지사가 받았으니까 도지사야말로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체제도 됐지만 큰 권한도 가지게 된 거고 또 기초가 폐지됨으로써 종래의 시장 군수가 가졌던 권한도 제주도지사로 넘어와서 그야말로 한편으로는 제왕적 도지사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야 일할 만한 도지사가 된 겁니다. 실은.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근데 그게 제대로 돼서 소위 어떤 소위 부작용 공과가 있느냐 하는 판단은 우리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민선시장이 소위 민선시장이 아니라 이 제주도지사가 임명한 이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법적 권한이 있느냐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 시장으로서의 법적 권한이 없어버리면 시장이 뭐 지휘한 모든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우려 또 법적인 문제도 그동안 계속 한편으로서는 제기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자. 제왕적 도지사 권한에 대해서 적절히 견제도 하고 또 시장으로서 제대로 된 시장의 권한을 줘서 제대로 일하는 시장을 만들어보자 하는 두 가지의 요구가 그동안 있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원장님 그 요구에 관해 가지고 이제 제주형 행정체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네. 도민 공론화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말 했어요. 국제제주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엔진, 지금까지는 작은 엔진 4개하고 큰 엔진 하나 있었는데 작은 엔진 없애고 큰 엔진을 더 크게 하면 이게 더 계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가 간과했던 거 그 4가지 엔진에도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게 뭐냐? 주민들이 너무 생활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장 군수들이 주로 시장 군수들이 하는 역할이 생활자치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군수들이 지역 주민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이게 문제 있고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항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생활자치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도지사라고 하는 제왕적 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활자치보다는 제주라고 하는 전체의 지역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거대 담론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 일반 시민들 만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기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인구적 측면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제주시 서울 자치구의 인구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계층을 시장 군수 두고 도지사 두느냐. 근데 엄청나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자치단체에 접근하는 시간을 서울시 같은 거는 7분이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데는 17분. 근데 제주도는 30분이 걸립니다.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3배나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지금은 그 당시 인구가 55만 명이었는데 지금 70만이에요. 70만인 상태에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사실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을 발주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만들어서 그 대안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론조사와 주민 참여 수기를 통해서 의견들을 지금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도민사회에서 이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활발하게 논의되는 이유가 이 현재의 행정체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가 지금 민원이 있는데 뭐 쓰레기 처리나 집 청소나 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이걸 어디 가서 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종전에는 민선시장, 소위 말해서 주민이 뽑은 직선제 시장도 있고 우리 동네에 기초의회도 있으니까 만나가지고
나 이렇게 어렵다.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서 쉽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통보도 받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걸 어디 이야기해 볼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동장은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뭐 안 들어도 그만이고 막말로 이야기하면 도지사가 뭐 일일이 그런 주민의 의견에 대응하는 그런 도청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또 임명직 시장도 주민들하고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뽑은 시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뭔가 낯설고 또 실제 이야기하면 그 리턴 돌아오는 것도 잘 안 되고 이러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내 생활이 불편하다. 그래서 옛날 시장 군수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그러니까 직선제 시장을 갖고 싶다는 욕구로 우리가 표출돼서 조사를 해보면 실제 직선 시장을 갖고 싶은 욕구는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를 하든 무슨 제주도가 거대한 발전 담론을 하든 주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아야 그게 좋은 제주지. 겉으로만 뭐 번지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제주에 맞게 일단 해야 되는 게 우리 아까 양덕순 원장이 이야기한 작은 엔진 4-5개도 꼭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큰 엔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 토대 위에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 또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일치됐다고 보고 이게 뭐 어려운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기왕 이제 하게 되니까 이게 용역비가 10몇 억씩 들였으니 뭐 그럴듯하게 연구도 해야 되고 대안도 나와야 되겠지만 실제는 제가 볼 때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기초를 만들 거냐 말 거냐 만들자.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그럼 시장 뽑아야 되겠고. 의회는 어떻게 시장만 뽑으면 뭐예요? 시장 분수를 견제해야 되니까 의회도 둘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고 제가 지역구가 저 한경에서부터 여기 노현까지인데 지금 제주시가 저 한경에서부터 구자까지잖아요. 네. 이런 도농통합도시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구 47만 저쪽 서귀포시는 18만에서 조그맣게 두고 여기는 이만큼해서 이렇게 두면 여기 있는 그 군민 시장 시민들은 무슨 저 행정 서비스가 확실히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제에 그러면 할 거면 이제 한 번 하면 또 몇십 년 우리가 가져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해서 제대로 골라보자. 지금 이렇게 해서 그게 진행 중이다 하는 말씀을 이해해요. 제가 의원님 말에 조금만 더 붙이면 네.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당연히 우리 의원님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면 필요한 게 돈도 필요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됩니까? 조직이 있어야 되죠. 조직만 있으면 됩니까? 기구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만 사실은 의정활동도 열심히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행정시장한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기구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지사가 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처리하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거하고 또 하나 우리가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에게 우리는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누가 임명하냐? 도지사가 임명하는가? 따라서 시장은 도지사에 대한 충성을 다하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다가서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충성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논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저는 나는 오영훈 도지사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다고 같은 생각해요. 편이라서가 아니라, 생각해봐요. 내가 도지사라도 시장 군수를 내가 임명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지, 막말로. 그걸 주민이 뽑은 시장 군수 해놓으면 맞습니다.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 권한은 분권하고 내려놓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걸 이 차제에 내려놓겠다고 지사가 결심하지 않으면 이건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정되게 지금 내려놓은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가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님 말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이 지방자치나 풀뿌리 민주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없으면 자기가 권한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오영훈 지사가 그렇게 하겠다 하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이에 대한 논쟁을 짐을 넘겨주지 말자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원장님, 송재우 의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삼남과 삼북의 이제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 통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초통계라고 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통계를 만드는데 우리는 도라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통계 없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체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적 측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필요한 사회복지하고 의료 수준 통계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제주시와 기존의 남제주군, 북제주군, 서귀포 인구 집중 현상을 봤더니 기존에 제주시가 51% 있는데 지금은 기존의 제주시에 56%더 집중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구 증가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증가했는데 남제주군과 북구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 의료 수준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면 1000명당 제주시의 종사자가 20명인데 비해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은 7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나 의료 서비스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폐지의 목적이었던 균형 발전이 달성될 수 있었냐? 난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뭐냐? 그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시장을 또는 군수를 자기가 뽑아서 그러한 역할을 묻고 또 책임을 지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원님 이제 제주도만 이제 특별자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제 이번에 강원 특별자치도 그리고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을 했고 이 강원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행정 체제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강원도나 전라북도 입장에서 볼 때는 제주도의 선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해서 한 17년 해본 제주도에서 안 좋은 건 우리는 다 받지 말고 좋은 것만 받자 이렇게 확실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양반들이 처음에는 기초는 폐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법안을 우리 둘 수 있다로 해놓는 거예요. 쟤네는 저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고 두 번째는 특행기관도 보면서 받겠다. 제주도는 중앙부처로부터 권한을 받았는데 돈은 잘 안 주는 문제가 있으니 우리는 확실히 돈 주는 것만 받겠다고 해서 고르는 중이고 그 다음에 제주도가 받은 특례 여러 가지 다른 기초 지방정부가 못 가진 특례는 제주도가 가진 것들은 가급적 많이 받아와야 되겠다. 예를 들면 영어교육도시도 강원도도 우리도 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 면세점도 뭐 전라북도가 우리 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특례는 달라 그러고 제주도가 했던 것 중에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차제에 우리도 우리는 거꾸로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그렇게 정부로부터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정부로부터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특별자치도라는 게 사실은 독점적 권한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 성과가 이미 강원특별자치도 만들어지고 전북 차후에 경기특별자치도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역할은 끝났는데 아까 의원님이 조금 말을 했어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제주에서 좋은 점만 가져가겠다.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도 제주의 기초자치도 폐지는 잘못된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특별자치도의 전제에 따른 논제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앙정부가 그러한 논리를 펼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사회적, 국가적 여건은 성숙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우리 제주도가 이제 행정체제를 개편하게 되면은 특별자치도의 특례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논리죠. 제주도에 단층제를 해서 시군을 폐지하는 대가로 그렇죠. 중앙부처가 특행기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례를 제주도에 준 거다. 일종의 계약이다라는 그 논리인데요. 그때 출범할 때는 그렇게 비춰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걸 뭐 없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동안 이제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그 특례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건 되면 주고 안 되면 폐지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시범 또는 실험으로 해보란 제도니까 그걸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지 제주도만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의 특례는 저희들이 계속 선도적 분권이라는 그런 소위 연방제 수준도 이야기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고 기초는 사실은 기초를 폐지해보면 이 배가 더 잘 딸릴 줄 알았는데 더 좋을 줄 알았던 게 우리는 나쁜 걸 알면서 폐지한 게 아니라 정말 잘 갈 줄 알았는데 달려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 배를 모는데 이 엔진 하나가 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니 다른 보조 엔진을 좀 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니 중앙부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 엔진이 필요 없다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다만 그것도 도지사나 정치가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네. 제주도민들이 좀 원하고 도민의 여론이 확실히 이렇게 자기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그런 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 전제를 다는 거고요. 물론 지금 도정도 그 전제를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양 원장님도 같은 생각을 당연하죠.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철학을 좀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가 국가가 특정 지역에 일방적으로 주는 특혜냐 그게 아니고 지방분권이라는 흐름 속에서 국가 운영 체제를 중앙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가 주는 일방적 특례가 아니고 국가 운영 체제를 지방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략에서 접근이 된다면 우리가 국제자유도 추진이라고 하는 명분 속에서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제거한다? 그건 논리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라북도나 아니면 경기도가 지방에서의 뭔가 희생을 필요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는 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현재의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례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현 체제를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의적 명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이 지점에 이제 제가 이제 매우 중요한 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초 시군을 부활하겠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있고 시군 의회가 있는 기초회가 있는 이 자치자체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 이런 자치단체만이 소위 법인격이라고 하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만들게 되면 시장도 직접 뽑아야 되고 시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 부처랑 우리가 계속 의논하고 있는 거는 이런 행정체제 말고 또 다른 행정체제도 가능한 길을 열어주자. 이게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심지어 우리가 어떤 경우는 아주 작게 시나 군을 아주 작게 해놓고 여기 시장 군수는 외국인을 우리가 영입해 올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꼭 그런 경우가 필요하다면. 송도 같은 예를 들면. 또 예를 들어서 시군의회 의장이 시장 군수도 겸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형태의 이런 기초단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차제에 그런 것도 열 수 있는 길을 검토해 보자는 게 지금 중앙부처의 입장이고 국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꼭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하면 꼭 지금 일반 우리나라에 있는 시군의회가 한 그런 것 말고도 그것에 더해서 또 다른 행정체계도 소위 말해서 가능한 것까지 제주도가 그런 모형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차제에 우리도 중앙부처에서 그런 단위까지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실제 그걸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 네. 그러니까 아까 약간 좀 보태면 조금 지금 현재 연구진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헌법 1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자기 돈도 있고 자기 조직도 있고 자기 예산도 인사권도 있어서 자기 책임하에 지역을 운영하기 위한 자치단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지방의회는 둬야 됩니다만 자치단체장은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전문가를 영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원 중에 선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국내 유명한 경영가를 도입할 수 이런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네. 제가 두 분께 직접적으로 이제 좀 질문을 드린다면은 의원님 선호하는 행정체제 모형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물으면 딱 대답은 못 하겠는데 이건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뽑은 시장 군수는 있어야 된다. 시장 군수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은 존재해야 된다. 시장 군수 그냥 독단적으로 뽑아놓고 네 맘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견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민선인 주민이 뽑은 시장 군수를. 그럼 예전처럼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입니까? 그러면 그게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부활인데 그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는데 예. 현행법상으로는 당연히 시군의회 기초의회를 뽑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혹시 도의회가 상임위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견제하는 것은 대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원장님께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지방의회가 설치되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자기 돈, 자기 조직, 자기 인사권, 기구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설치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를 둬야 되는 거죠. 기초의회를 둬야 되고 시장 군수도 저는 기존의 지역 주민들이 직접 뽑는 형태보다는 우리가 용어로 이야기하면 기관 통합형이라고 해서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형태였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더니 너무 생소하고 너무 파격적인 접근인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고 나서 각 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주자. 그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의원 내각제 형태의 기관 통합형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들이 스스로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 모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데 도민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이 의견을 거의 좀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시장군수 선출, 그 다음에 시군의회 설치. 다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새롭게 생기는 시군 간의 사무배분을 좀 더 명확히 하자. 도는 좀 광역적이고 계획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시군은 생활자치에 중심되는 그러한 형태. 그래서 기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고 있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배분이 아니라 제주 여건에 맞는 사무 배분을 통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민의견 공론화 과정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도민들의 관심인 것 같은데요. 이 도민공청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원장님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까? 예, 사실은 안타깝게도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그리고 이 공약을 만들 때 일정 부분 기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청문회 할 때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어떤 역할을 지금 맡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중심에 대해서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제주연구원의 입장에서도 마냥 그냥 놔둘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고 도민들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4개 권역별로 도민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더니 시장군수 자기네들이 뽑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돈, 조직, 인사권을 둬서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었고 다만 많은 정보들이 자기네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약간 그게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원님 그럼 결국 이제 도민들이 결정하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와 여당이 좀 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7월 26일에였나요?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국민의힘 유성범 의원이 이 자치시군을 두는 건 제주특별자치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라면서 반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민투표도 못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이제 제동이 걸린 이유도 뭔지 궁금한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보완을 좀 드리면 어쨌든 이제 우리 양덕순 원장은
제주대학 교수였을 때하고 제주연구원장일 때하고는 다른 입장이거든요. 네. 예, 공공기관의 기관장이고 또 오영훈 도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오영훈은 아주 법적인 그 소위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기초에 부활하면 시장 군수를 우리 손으로 뽑고 의회를 구성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테두리 벗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상상력을. 우리에게 맞는 진짜 기초 정부가 어떤 모양일지에 대해서 행안부나 국회가 좀 생각하는 거는 좀 기존과는 다른 모델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뭔가를 제주도라는 데가 시범적이고 또 좀 뭔가 모범적으로 하기를 원했으니 뭔가 좀 새로운 형태로 나간 거를 좀 하자고 하는데 지금 법안은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좀 더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그 상상력을 좀 넣어서 그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었는데 이건 국회 상임위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행안위라고 하는 이 주무위원회가 이걸 여야가 다 합해서 위원회 전체를 통과시키면 법사위는 내용을 건드리면 안 돼요. 네. 법사위는 뭐 하는 데냐면 이게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 맞느냐. 근데 유상범 의원이 또 법사위 그 법안 소위가 제기한 가장 중대한 문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민투표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행안부 장관만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런 거는 중요한 사안이 국민투표를 하세요. 하라고 주민투표법에다가 명시해 놨는데 왜 제주도지사가 해달라고 요구하게 해놨냐.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주도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전라도도 해달라 경상도도 해달라 다 해줄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주민투표법을 무용지물화시키는 법이라는 게 이게 우리 논리는 뭐냐면 그러려고 특별자치법을 만든 거 아니냐. 그 법을 좀 넘어선 걸 해보려고 그게 지금 충돌하는 과정이고 저는 그게 유상범 의원이 충분히 설득되리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서 넘어갈 것 같은데 다만 정말 원래대로의 모형 말고 조금 더 발전된 모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차제해봤으면 좋겠다. 또 지금은 우리 도민들이 직선제와 의회만 지금 이렇게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청을 몇 개 둘지도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예를 들어서 정말 제주시 서귀포시 둘로만 아까 불균형을 질문한 거 그 태도로 보는데 네네네. 근데 70만 인구 가지고 20만 원 저쪽에 50만 원 이쪽에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죠. 뭔가 좀 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차제에 좀 고민을 해보자 이런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이 제가 좀 보태면 사실은 제가 제주 지역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선제 의회 구성이 사실은 직선제보다는 제가 기관통합론자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주 여건을 봤을 때 좀 감안했고 또 자칫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계획을 도모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의원내각제형 때 기관통합형을 잘 운영해서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지금 대통령 중심제 우리나라 국가 형태에 대한 폐해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거든. 이거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어떤 시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용역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염원이 워낙 크니 일단 기초자치단체 만드는 데 초점을 두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고 그랬던 그러니까 거죠. 우리 양 원장 이야기했으니 저도 좀 양 원장 의견에 좀 보태겠습니다. 이분 이야기에 좀 더 보태면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50년 후인가 정말로 좋은 제도가 있겠죠. 우리한테 맞는. 근데 지금 현재는 아니잖아요. 분명한 건. 이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 도민이 이거는 저는 다 찬성한다고 봐요. 거의 지금은 아니다. 이건 바꿔야 되겠다. 구역이든 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나가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 그렇게 기초정부를 구성하자. 두 번째는 이야기한 대로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라는 데가 맨날 도의회는 도지사하고 견제하고 싸움이나 하고 시의회는 그렇게 구성하면 그거나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같이 제주도를 위해서 일하라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우리가 국장으로 같이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져서 완전 상임위 위원장이 와서 일을 해봐라. 왜냐면 이 좁은 데서 꼭 무슨 막 견제하고 반대하고 이게 아니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도 중요하니 그런 통합 형태가 100% 통합은 아니더라도
통합형을 할 수 있는 시범적인 것을 제주도에 도입할 필요도 있고 그런 여러 개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이번 기회에 실현해 보자는 거죠. 몇 가지를. 그러면 우리 최소한 지금 임명직 시장보다 나은 형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예. 그래야 우리가 역사의 이 행정체계를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진보시킨 거다. 그런 매우 중대한 시점에 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 직선제로 돌렸을 경우 그 시장은 당적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제가 한 말씀 하면 시장 직선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시장 직선제라면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체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현재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직선시장은 자기께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돈도 없고 자기 조직도 없고 자기 인사권도 없어요. 도지사가 주는 걸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이고 정치적 힘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았을 때 그 사람에게 만약에 도지사가 어떤 권한을 줄 것이냐, 어떤 돈을 줄 것이냐, 어떤 조직을 줄 것이냐, 또다시 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논쟁의 시작임이 분명. 왜 중앙정부가 제주도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거부를 했느냐.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직선이라고 하는 정치적 힘을 주는 것이 그 당시에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했고 그 자체가 법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행정시장 직선되면 이거는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의 종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논쟁의 시작을 알리는 사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아유. 이 행정체제를 개편할 때 너무 도민들의 아쉽네요. 입장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는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아니 뭐 가장 먼저라 그러면 제주도민의 의사죠. 뭐 여기 갔든 저기 갔든 그거야.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삶의 터고 도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맞고요. 다만 두 번째 좀 엔지니어링적으로 그 제주도민의 행복을 보다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어떻게 닦느냐 하는 거는 또 다른 지금 현재 도정을 담당하고 있는 도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또 저 같은 정치가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근데 지금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특별자치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특별자치도 호라 중에 엔진에 문제가 있으니 엔진 자체를 좀 고쳐보자라고 하는 핀셋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현재 체제를 보완하면서 기존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석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 제가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보면 똑같은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이 치밀하게 연구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를 이끌어낼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 대안의 수용 여부를 도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의 영역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전문가들이 영역에 제주의 미래의 어떤 체제로서 이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안 자체를 지역 주민들에게 만들어내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큰 오류가 있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지금의 행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하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한 건 이런 논의의 과정과 방향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수기와 과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행정체제를 어떻게 바꿔야 도민들이 더 행복할 건지 또 어떻게 해야 자치권이 더 확대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에서는 용역진에서 제시한 행정체제 모형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주와 미래 정책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